장관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조달청은 금년에 창조경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조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업무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조달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달청이 앞으로 미래 유망 사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라든가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경제 여건 및 정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 3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공공조달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조달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성장 촉진, 사회적 가치 추구, 지속 가능한 경제 뒷받침, 조달 역량 제고의 4개 추진 방향과 함께 7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은 우선 공공수요를 통해서 서비스, ICT, 녹색 등 고용 친화적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또 공공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기술 요소 평가를 강화하고 발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ICT 융합 제품이라든가 부품 소재 등 우수 조달 물품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산업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또 기술 가격 경쟁을 조화시켜가지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의 수주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진입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입납찰 시에 가점을 정비를 하고 또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등급 경쟁 시에 상위 등급 업체가 수주 비율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서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일정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 원자재도 중견기업에 대해서 공급을 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진출이 유망한 그런 기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국가별 진출 컨설팅을 한다거나 민관 협력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맞춤형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조달 시장에 있어서 부당 협력관계와 담합, 허위서류 등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계약자로 동시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급 업체 관리가 보다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합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시에 불이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가격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포털과 연계해서 계약 관련 자료가 보다 검증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 경제적인 조달과 물품, 국유 부동산 등 국가 자산 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우선 물품에서 공통 수요 물품의 통합 구매를 확대하고 마스 가격 모니터링 등 가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물품 생애 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행정재산 및 특례 운영 실태 조사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자재 비축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수입 수요분에 현재는 48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년까지 60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광산 생산 원자재라든가 방산 물자형 원자재 등 비축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 비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축 창고를 확충하고 비축 물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운영 중인 구리 ETF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를 개방, 공유 협력의 조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선 공공조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달 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민간이 나라장터의 정보를 활용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비즈니스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장터의 전자조달 프로세스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주요 과제들이 본래 의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또 유관기관 간담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부처 간 협업 관계가 필요한 부분은 칸막이도 적극적으로 없애가지고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연장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소업체들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지금 그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해외 진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든가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게 중소기업 고용형 업종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3월까지 34%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상반기에 60% 정도 뭐 많으면 70%까지 집행을 할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잘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1년 보면 이제 상반기 하면 4분의 1, 3월까지 하면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25% 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34%를 집행을 했고, 통상 연초에는 이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또 이제 이게 업무 계획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 그 매년 일어나는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3월 말까지 34%를 그 집행했다는 것은 그 조기 집행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관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